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코인들의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이제 종목들 꾸준히 영상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자, 실시간 뉴스들, 이슈들 이런 것들도 공유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저희가 한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종목들은 다 이렇게 엑셀로 파일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고요. 손실로 마감된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어요. 최근 8월 달 들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상승 파동을 보였던 종목들을 보면 뭐 푸른기술이나 자이글, KCT, 한국선제, 뭐 금강철강 이런 이제 종목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파동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관심 종목 올려드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지난 이제 9월 9일에 올려드렸던 금강철강이라는 종목인데요. 검색식 포착 종목 금강철강, 그 다음에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요런 이제 양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9월 9일이 바로 이날이죠. 이날 4,400원에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3% 이상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죠. 저희가 올려드렸던 날 그 캔들 아래에 보면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이렇게 3단계 신호가 발생됐던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죠.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 이전에 보면 수익 난 거 손실 난 거 다 이 3단계 신호가 뜬 종목들로만 올려드린 거예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이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죠. 바로 지난 이제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한국선제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이날입니다. 이날 3,470원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5,050원까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좀 상승하면서 40% 이상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줬는데 중요한 건 이날도 역시나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된 그런 이제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건데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저 신호 3개가 뜨는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무료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실 거예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에코인드림이 약 5%가량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할 때는 확실히 이전보다 거래량도 늘어났고 오늘 이제 상승폭이 일부 반납되기는 했지만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온 부분들이 눈에 띄거든요. 보시면 어제는 옵션 만기일이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한 7만 9천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죠. 자,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 확실히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보인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래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의 순매수입니다. 이렇게 거래량도 늘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어떤 지지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한층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크게 보면 이제 조선 그리고 로봇, 노란봉투법 수혜주인 로봇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이제 섹터였고 사실상 지수가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매일매일 좋은 어떠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증시는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이쪽 섹터 안에서만 돌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만 순환이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좋더라도 그 흐름들을 향유할 수 있는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를 못했죠. 이쪽으로는 돈이 들어오지를 않았으니까는요. 근데 이제 증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환을 합니다. 계속해서 뭐 조선, 로봇, 원전, 방산 이쪽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일정 시점에는 당연히 조정을 보이고 그러면 여기에 수급이 집중됐던 그런 부분들이 분산되면서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이나 또 새로운 어떤 이슈가 발생되는 섹터로 순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답보 상태에 좀 빠져 있었는데 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발언을 하면서 원전주들이 오늘도 좀 약세였고, 방산주도 오늘도 좀 약세였어요. 그래서 기존 주도주들이 좀 쉬어가니까 그 자금들이 이탈하면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음식료나 이런 쪽으로 또 분산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또 새로운 어떤 섹터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 부분에서 오늘 2차 전지도 일부 그런 수급의 이동 속에서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어제 이제 테슬라 쪽에서요, 에너지 저장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테슬라가 6%나 올랐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국내 어떤 2차 전지에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오늘 좀 형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들이 쉬어가는 측면에서 또는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그 빠진 어떤 이제 수급들이 2차 전지 쪽으로도 오늘 일부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고, 에코앤드림이 그런 어떤 흐름들 분위기 속에서 오늘 상승 파동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좀 연출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2만 원대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추세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하락 추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또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추세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방 변동성도 조금 더 연출될 수는 있어요.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흔들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올 하반기에는 이 추세 전환이 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2차 전지 업종들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미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에 왔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에코프로 BM도 2023년도에 고점 찍고 나서 거의 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추세,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게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중반부터, 올해 한 6월 달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추세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됐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제 추세 전환이 올해 6월 달부터 좀 만들어졌고, LNF죠. LNF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2023년도 고점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올해 6월 달 전후로 추세 전환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엔캠인데, 엔캠도 사실 2024년도 요거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이었죠.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자, 근데 여기도 역시나 6월 달 전후로 추세 전환을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추세를 돌려놓고 있다.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은 확인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당장에 뭐 엄청나게 좋아져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간다, 요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바닥은 좀 찍지 않았겠느냐, 이제 추가적인 가격의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후부터는 어떻게 가냐면 좀 박스권으로 가겠죠. 박스권. 요렇게 이제 흘러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네이버죠. 차트 흐름들이 가장 또 비슷한 흐름들 중에 이제 차트 보면 네이버가 차트를 보시면 여기도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어요. 유동성 장세로 46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그냥 막 내리막길을 찍어버렸죠. 그래서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추세가 하락에서 횡보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업황이 좋고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아졌다면 이렇게도 올라올 수 있는데 그렇지는 못했죠. 다만 추세 전환을 하면서 어때요? 바닥이 확인이 됐죠.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반대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추세를 전환하기 직전 저점, 여기죠. 추세를 전환하기 직전 저점이 뭐가 됐냐면 바닥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쭉 보면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15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후에 쭉 보면 이 15만 원대가 기술적인 어떤 저점의 역할을 해주는 가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어때요? 박스권을 그리는 거예요. 박스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거죠. 요게 지금 한 1년, 2년째, 한 3년째 되니까 박스권 상단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돌파 이후에 박스권 상단에서 또 반등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결국에 이 하락하면서 뭐가 많냐면 매물이 많아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호재나 호황이나 뭐 실적이 더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또 가는 거죠. 에코프로비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하락 추세는 끝이 났다. 그렇다고 해서 호황은 아니기 때문에 V자로 막 이렇게 올라오기는 힘들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추세 전환 직전의 저점, 이런 어떤 하락 추세가 전환되기 직전의 저점이 향후에 주가가 내려와도 지지해주고 반등을 들어줄 수 있는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그려가겠죠.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가겠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런 형태 속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이 구간에 있는 뭘 소화하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나 2분기에서 수익성도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죠.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예요. 수출로 먹고 살아요. 수출 국가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 이런 것들 있죠. 사이클 경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호황일 때는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근데 경기가 위축되고 소비가 줄어들어서 실적이 부진하면 그동안에 벌어놨던 것들이 적자 전환되면서 주가도 쭉 내려오죠. 호황일 때는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수익성도 높으니까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다 이제 불황이 오면 수익성도 나빠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호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수익성도 좋아지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과거에 호황이 있었고 불황이 있었고, 이제 그 불황의 끝에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근데 이 종목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불황의 끝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에코앤드림도 마찬가지예요. 에코앤드림이 좀 아쉬운 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직 요 추세 전환까지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추세 전환이 만약에 2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추세를 전환을 하면 이제는 2만 원이 어떤 바닥의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거래량도 좀 많이 터져주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터트리면서 추세를 전환을 해주면 이 2만 원대에 대한 가격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2만 원이 이제 지켜지고 추세 전환을 하면 에코앤드림이 뭐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된다거나 하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뭐 갑자기 2차 전지 호황이 온다거나 그럼 그럴 수는 있지만 아마도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뭘 해야 되냐면 박스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박스권으로 가면서 이 위에 있는 뭘 소화해야 돼요? 매물을 소화해요. 이 매물을 차곡차곡 소화하고 그 소화가 끝나면 이제 박스권 상단도 뚫고 뭐 실적도 좋아지면은 시세나 이런 것들이 또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로는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한 2만 8천 원 정도.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 이전에 지지 무너졌으니까 올라올 때 저항, 올라오면 여기서 저항을 받겠죠. 돌파하고 막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여기서 이제 28,000원과 뭐 2만 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하반기에는 에코앤드림도 이 추세를 전환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과잉에 칼을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르면 9월 달에 발표한다. 10년 만에 대대적 공급 개혁. 이르면 9월달. 지금 9월달이에요. 9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 칼대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또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감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하고,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출혈 경쟁이 철강, 시멘트 등 굴뚝 사업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으로 확산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 개혁 방안을 이르면 오늘 9월 확정 발표할 것이다. 공급 과잉에 칼을 대는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공급 개혁 방안에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의 어떤 경쟁이 심해진 산업의 생산력 감축, 빚에 의존해 간신히 사업을 영위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의 퇴출, 노후화한 공장 폐쇄, 지방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면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동안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적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익성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에코앤드림 올 이제 상반기에 올해 3월 달에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증권사 보고서인데,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 새만금 이제 전구체 공장이 올해 완공이 됐죠. 근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면 청주에 5,000톤 있고 이번에 새만금에 3만 톤을 했기 때문에 총 3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캐파를 에코앤드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만금 공장의 예상 가동률이라고 나와 있죠. 1분기는 10%, 2분기는 40%, 3분기는 70%, 4분기는 90%라고 전망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실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는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분기 10%, 2분기 40, 3분기 70, 4분기 90%까지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동사의 어떤 손익분기점 가동률은 70%, 즉 70% 이상은 공장이 돌아가야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그 밑으로는 적자라는 거예요. 이게 손익분기점인데 그래서 적어도 3분기 이후부터는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이 뭐예요? 3분기입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3분기입니다. 물론 70%까지 못 올라왔을 수도 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4분기로 넘어가면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에코인드림 자체적으로도 어떤 수익성 개선이라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공급망 재편 이슈. 지금 미국에 어떤 이제 수출되는 대부분의 부품이나 소재나 이런 부분들 중국산을 다 기피하고 있다라고 하죠. 어떤 보조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미국의 어떤 금지 외국 단체 규제 시행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중국산 소재나 부품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중국산 소재나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 첨단 세액 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산 소재나 이런 것들을 기피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국가가 이제 한국인 거죠. 한국산 전구체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미국의 금지 외국 단체 규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고객사도 확대가 될 수가 있고 한국산 어떤 전구체나 이런 것들의 수요가 더 확대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하고 거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거는 킬로그램당 16에서 17달러, 중국산은 15에서 16달러, 뭐 1, 2달러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산이 유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이 에코인드림도 이렇게 좀 추세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래량은 좀 더 들어오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되면 28,000원대까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또 28,000원 오면 이렇게 뚫고 가면 좋은데 또 아마 여기서 저항을 받고 또 내려오겠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 가격이나 이런 동향도 좀 중요한데 지난 이제 6월 말쯤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58,400위안 요 정도 찍었거든요, 바닥. 그래서 한때 9만 위안까지 올라갔고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7만, 8만, 9만 요런 정도에서만 안정을 좀 찾아주면 추가적으로 2차 전지의 어떤 그 관련주들의 가격 하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탄산 리튬 가격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크거든요. 거기다 공급 개혁까지 한다 중국이 그러면 탄산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리튬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크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반대로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톤당 7만 위안 이상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에코인드림이 이렇게 좀 돌려나가는 가운데 추세 전환을 하고 어느 정도 내년에는 좀 박스권 흐름 속에서 방향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제 조선주들 좋고 또 로봇 관련주들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사고 파는 거죠. 지금 신고가 뚫고 또 고점에서 호황이니까 막 거기서 사람들이 붙고 거래대금 늘고 하니까 반대로 2차 전지를 못 가고 하니까 이거 팔아서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투자의 영역인 거죠. 지금부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 경제. 호황, 불황, 호황, 불황, 호황, 불황. 지금 조선이나 뭐예요? 또 로봇, 호황 여기에요. 호황이 있으면 차후에 불황이 있죠. 근데 2차 전지는 어디예요? 지난 2000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이때 호황을 한번 겪었고 지금 불황이잖아요. 근데 이 불황의 거의 끝에 터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2, 3년 정도 내다본다 그러면 2차 전지는 투자의 영역. 대부분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이 호황기에 들어가서 불황기를 때려 맞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투자는 반대로 해야지. 2년, 3년을 보고 그 이상을 보고 가는 투자는 불황기에 사서 호황기에 파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이나 로봇 이런 쪽은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고 반대로 지금 불황기 끝자락에 있는 이런 2차 전지나 이런 쪽이 투자의 영역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에코앤드림이 그동안에 2만 원대가 기술적인 저점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쉬웠던 거는 거래량도 없고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근데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외국인들도 매수량이 높아지고 이렇게 돼야 상승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의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올 하반기의 추세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에코앤드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 시장이 좀 이슈가 되고 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저희가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수익 나는 것도 있고 손실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수익 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좀 더 많죠. 그래서 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3단계 신호 나오는 종목들만 뽑아서 공부방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고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 저희 공부방 오시면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아래에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